혹시 지금 너무 지쳐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휴식이 간절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몇 개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침이 왔는데 몸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한다. 눈은 떠지지만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 깊은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어제의 무게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다. 어떤 날들은 늦잠이 달콤하지만 매일이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신호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더 이상 그것들이 의미 없어 보일 때, 아무리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을 때, 이유 없이 아침이 두려울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증거다. 삶이란 버거운 파도와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맞서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풀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진다. 그럴 때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낸다. 조금만 쉬어가라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그저 게으름이라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당신은 충분히 애쓰고 있고 충분히 버티고 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아침이 두려운 날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외면하지 마라. 삶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몸도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돌보아라.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라. 두 번째,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따라 유독 거슬린다. 별것 아닌데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를 내고 나면 다시 후회가 밀려온다.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내면의 상처를 직접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가 난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짜증이 자리 잡는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가시처럼 느껴진다. 평소 같았으면 넘겼을 일들이 지금은 견딜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내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삶이 버겁다면 멈춰야 한다. 짜증의 원인을 찾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고 숨 쉴 여유를 주어야 한다. 짜증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를 보듬어 주는 일이다. 세 번째,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진다. 어제까지 잘하던 일인데 오늘은 머릿속이 흐릿하다.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머리는 다른 곳을 떠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럴수록 자책감은 깊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다. 몸이 힘들면 잠을 자면 되지만 마음이 지치면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왜 집중이 되지 않는 걸까? 삶이 버거워지면 뇌는 가장 먼저 생존에 집중한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먼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멍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실수가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인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당신이 예전보다
무능해진 게 아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다. 무너진 집중력을 되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이다. 잠시 멈춰라. 호흡을 가다듬고 지친 자신을 바라보라.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번째, 매일이 똑같고 의욕이 사라진다. 아침에 눈을 뜬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하는 일도 가는 곳도 마주치는 사람도 모두 똑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예전엔 별거 아닌 일도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해볼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속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를 살아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삶, 주어진 역할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전이 되어버렸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만 남았고 그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하지만 기억하라. 삶은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고 꿈꾸고 설렜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똑같은 길이 지겹다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익숙한 음악 대신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라. 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에도 피로감을 느낀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진다. 커피 한 잔을 따르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심지어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는 것도 힘겹다. 몸이 무거운 걸까? 아니면 마음이 지친 걸까? 피로는 단순히 잠을 덜 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일조차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삶이 지쳐 있다는 신호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들이 계속될 때 사람은 점점 무너진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저 내가 좀 나약한 걸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또 하루를 견뎌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삶이란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까지 피곤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멈추어야 한다. 조금은 덜 해도 괜찮다. 조금은 늦어도 괜찮다. 한숨 돌리고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은 당신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지는 자신을 붙잡는 첫걸음이다. 여섯 번째,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예전엔 반가웠던 얼굴들이 이제는 부담이 된다. 약속이 잡히면 설레기보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진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문득 스스로에게 되뇌어 본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아마도 마음이 지친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때로는 기운을 북돋워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에게는 이마저도 버거운 일이 되어버린다. 대화 중에 웃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줘야 할 순간에도 머릿속이 멍해진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있었던가?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된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지 않고 메시지는 읽어도 답장을 미룬다.
모임이 잡히면 핑계를 대고 빠진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이 간절해지고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온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겹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무리해서 나아갈 필요는 없다. 잠시 멈추고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거리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다면 그 이유를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부터 가져야 한다. 사람을 만나기 힘든 당신. 지금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7번째, 이유 없이 울적하고 무기력하다.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마음 한구석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온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지만 몸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늘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이 울적함과 무기력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알게 된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조용히 밀어넣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하기 쉽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그 순간에도 어떤 힘은 몰래 우리의 내면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울적하고 무기력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 속에서 비로소 무너진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게 된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괜찮다. 지금은 그 이유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를 인정할 시간이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말고 오늘은 그저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자. 8번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밤이 찾아오면 하루의 피로와 고단함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눈을 감고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히 떠나지 않는다. 생각들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어떤 것은 풀리지 않아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왜 잠이 오지 않는 걸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나? 그냥 피곤하면 잠이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늘 깨어 있는 걸까? 고요한 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자꾸만 돌고 돈다.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갈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나를 잃어가는 것만 같은 불안에 휘말린다. 하지만 사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말해준다.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나에게 얘기하려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그저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쌓아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가 많지만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놓친 부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는 이 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아무리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만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조용히 잠이 찾아올 것이다. 9번째,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 몸은 말없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통증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는 사실에 나는 점점 더 당황한다. 내가 아무리 몸을 돌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통증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만 찾아온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내 몸은 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의 무게는 내 몸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점화된다. 외부에서 보이는 건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조용히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많이 버티고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무엇을 놓쳤는지, 왜 나의 몸이 이렇게 울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나의 아픔은 내가 무시해 온 내 마음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몸은 점차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내 몸은 점점 더 크게 아프게 된다. 이제 나는 몸의 아픔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아픔은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내 몸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프다는 건 결국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필요한 알림이다. 10번째, 쉬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긴다. 세상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기차처럼 나에게도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한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쉬면 안 된다는 강박을 품고 살게 되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게으름을 탓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나는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으로 가득 채운다. 하지만 이 강박이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가고 그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놓치고 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휴식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빈틈없이 일만이 채워져 간다.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잠깐의 쉼이 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쉼이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고 내 안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그 여유를 부정하고 쉬는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에 휘둘린다. 이 강박은 나를 조금씩 소진시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는 사실 나를 더욱 바쁘고 더 고단하게 만드는 착각일 수 있다.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를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다. 쉼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부정하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쉬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강박은 결국 나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법은 배웠지만 제대로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잘 쉬어야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얼마나 지쳐 있나요? 이 중 몇 개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쉬어야 할 때입니다.